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고, 저건 옳은 일이야, 또는 저건 잘못됐어, 라고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대체 뭘까요? 오늘은 바로 그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볼 거예요. 심리학에서 정말 중요한 이론이죠.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처벌받을까봐 조마조마하는 아이의 마음에서부터 굳건한 자기 양심을 따르는 어른의 생각까지 그 모든 과정을 저와 함께 완벽하게 정리해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정복할 내용들입니다. 먼저 콜버그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3수준 6단계 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엔 시험에 꼭 나오는 함정 포인트만 꼭꼭 집어보고 실전 문제로 바로 적용해 본 뒤에 마지막 10초 복습으로 머릿속에 그냥 새겨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위대한 이론에는요, 그 심장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콜버그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왜? 라는 질문이에요. 왜? 어떤 행동을 했냐 안 했냐보다 왜 그 행동을 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를 도왔다고 쳐요. 칭찬받고 싶어서 도운 거랑 정말 친구가 걱정돼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도운 거랑 겉보기엔 똑같은 행동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완전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콜버그 이론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성이란 게 시험 점수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키가 크고 생각이 깊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장하고 진화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처음엔 벌 받기 싫어서 같은 외부적인 이유에서 시작해서 점차 내 마음속의 목소리, 즉 양심을 따르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도덕적 성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될까요? 콜버그는 이 과정을 아주 체계적으로 크게 3개의 수준이랑 그 안에 각각 2개씩 총 6개의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이 3가지 큰 틀부터 기억해 주세요. 전인습, 인습, 후인습. 쉽게 말해서 처음엔 나 자신의 이익이나 처벌 같은 게 제일 중요한 자기중심 단계, 즉 전인습 수준이에요.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 시선이나 사회의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중심 단계, 인습 수준으로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법이나 규칙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원리를 따르는 원칙 중심 단계, 후인습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자, 가장 첫 번째 수준, 전인습 수준에서는요, 세상의 중심이 그냥 나예요. 1단계는 이런 거죠. 이거 하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인데 안 해야겠다. 오직 처벌을 피하는 게 유일한 기준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2단계는 이거 하면 사탕 주려나? 그럼 해야지. 이렇게 자기한테 돌아올 보상이나 이익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인습 수준으로 들어서면 드디어 시야가 넓어져요. 나만 보다가 주변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3단계는 소위 말하는 착한 아이가 되고 싶어하는 단계예요.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날 좋아하겠지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4단계가 되면 이제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를 봅니다. 법은 법이니까 무조건 지켜야지 하면서 법과 사회 질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죠. 마지막 호인습 수준, 사실 여긴 모든 사람이 다 도달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5단계가 되면 법이라는 게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약속, 즉 사회 계약이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법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대망의 최종 6단계. 여기는 이제 법이나 사회적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겨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양심, 그리고 보편적인 윤리 원칙이죠. 간디나 마틴 루터킹 목사님 같은 분들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전체 과정이 한눈에 싹 들어오죠? 정말 계단을 하나씩 오르는 것 같지 않나요? 개인의 이익에서 출발해서 사회의 규칙을 배우고 마침내 내면의 양심을 따르는 이 도덕성 발달의 멋진 여정을 한 장에 담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론은 대충 알겠는데 꼭 문제만 풀면 아리송한 단계들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함정 포인트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해도 점수가 확 달라질 겁니다. 시험에는요, 꼭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1단계랑 2단계 뭐가 다를까요? 핵심은 벌 받기 싫어서냐, 상 받으려고냐의 차이예요.
3단계랑 4단계는 둘 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긴 하는데 그 대상이 내 주변 사람들이냐 아니면 더 큰 사회 전체의 법이냐 이걸로 구분하면 되고요. 제일 헷갈리는 5단계랑 6단계는 법을 바꿀 수 있는 약속으로 보느냐 아니면 법보다 더 위에 있는 내 양심을 따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완전 다르죠? 자, 이론도 배웠고 함정 포인트도 봤으니까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봐야죠. 제가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 함께 맞춰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벌을 받기 싫어서 규칙을 지켜요. 자,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벌이라는 키워드밖에 없어요. 몇 단계일까요? 딱 3초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정답은 바로 1단계, 처벌과 복종 지향입니다. 벌을 받기 싫어서 이 한마디가 그냥 정답이라고 소리치고 있죠? 아주 명확한 단서예요. 만약 사탕 받으려고요 했으면 2단계, 칭찬받고 싶어서요 했으면 3단계였을 겁니다. 쉽죠? 좋아요. 그럼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이번엔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어요.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번엔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법 그 자체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네요. 이건 과연 몇 단계에 해당할까요? 네, 정답은 바로 4단계 법과 질서 지향입니다. 이게 왜 3단계가 아니냐면요. 만약 법을 지켜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올바른 사람으로 보니까 라고 했다면 그건 3단계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법의 절대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3단계와 4단계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내용을 단 10초 만에 정리해서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이것만 딱 떠올리세요. 자, 키워드만 딱딱 외우는 겁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1단계 벌, 2단계 이익, 3단계 착한 아이, 4단계 법, 5단계 계약, 6단계 양심. 쉽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콜버그 문제는 항상 왜 그 행동을 했는지 그 동기를 묻는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결국 도덕성의 발전이란 남들이 정해준 외부의 규칙에 의존하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기 안에 단단한 원칙과 나침반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설명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도덕적 나침반은 지금 어느 단계를 가리키고 있나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직접 문제에 적용해 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으시죠? 더 많은 실전 문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